미친 순이익률, 네, 미친 ROE. 여러분, 반도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반도체가 진짜 겨울이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반도체고 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모두가 다 겨울이긴 했었잖아요. 근데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정말 또 반도체 얘기하냐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이 그런 영상들을 준비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정말 많은 주식들 중에서 제일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주식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산업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안전마진이 생겨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AI, 뭐 HBM 이런 온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떠돌지만, 만약에 그 사업들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흐지부지가 뭐 또 될 수 있잖아요. 잘 안 쓰인다거나.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들, 뭐 디램 안 쓸 거예요. 컴퓨터, 뭐 TV, 뭐 디스플레이 안 쓸 거예요. 뭐 이럴 때 반도체들은 늘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안전마진이 있다라는 점에서 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반도체 산업 텀이 좀 길어요. 이게 호황기와 불황기가 이제 텀이 긴데, 주식도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오랫동안 호황을 누리듯이 주식도 오랫동안 호황 누리고 오랫동안 불황 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비슷해서 반도체 산업을 주식 투자할 때 되게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로 꼽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쉽게 상점등자,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제 최애 주식이 뭐 리노공업 이렇게 하고 치우면 됐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반도체 내에서도 세분화가 되기도 하고, 특히 2023년 이 친구가 등장했죠. 거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꾼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챗GPT. AI가 이제 반도체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세계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이 AI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달러 자본이 모이는데 가면, 그러니까 즉 큰 손들이 모이는데 가야 어디로 돈이 모이는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이 지금 계속 AI와 관련된 것에서 투자를 하고 신제품을 내놓고 또 사람들이 그거를 또 좋아라 하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는 반도체 기업 하고 싶은데 모르겠고 그냥 나 전맥십으로 그냥 할래, 한국 주식 안 해도 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렇게 적립식으로 미장 많이 눌렸을 때 담아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봐요. 사실 저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옛날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한국 주식이 더 편하신 분들, 더 애정이 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내가 코리안인데 K 주식 우리가 사야지. 누가 사? 그쵸? 미국 애들이 살 거예요? 사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한국 주식 중에서 반도체 업종에 관심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세분화되고, 또 코스피에서 반도체 기업만 지금 몇백 개예요. 거의 코스피 70%가 반도체 업종이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걸 좀 선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께 오늘 제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물려도 괜찮은지거든요. 물리더라도 얘가 영업이익도 나오고 ROE도 괜찮고 사업성도 괜찮아. 그럼 좀 기다려봐도 되잖아요. 언젠가 얘를 또 스포트라이트 받은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려도 괜찮은 이익도 나오고 시장 지배력도 있는 그런 기업들로 그려보았습니다. 가시죠. AI가 시장의 화두에 떠있기 때문에 이 AI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크게 HBM, CXL, 그리고 전공정, 반도체 후공정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HBM, CXL 많지만 사실 쉽게 얘기하면 HBM은 속도를 좀 높여줄 수 있는 반도체, 이제 CXL은 용량을 좀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은 얼마나 이렇게 반도체를 또 미세 공정하느냐, 이런 거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BM에서 사실 제일 선두주자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2013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HBM을 개발하고 혼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HBM3를 먼저 냈고요. 그 이후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뒤이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삼성전자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제가 옛날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중간에 하다가 해산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그 선두를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몰라 어떻게 또 따라잡을지. HBM이 이미 상용화가 돼 있거든요. 인텔의 새로운 CPU에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매출을 또 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좀 더 높게 평가했고, 지금 보니까 매출이 11조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점점 높아질 15조, 조금 더 이 성황을 누린다면 20조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리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뽑았습니다. 자, 그 HBM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를.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곳이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사실 후공정 기업으로도 유명하거든요. 이거 뭐 절단하는 기계로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이걸로 요새 핫하기보다는 HBM을 만들 때 이제 TC 본도라고 적층 시스템이에요, HBM이. 이걸 좀 붙여주는 그런 장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장비를 만드는데, 아까 HBM 1위 누구라고 했죠? SK 하이닉스. 그 SK 하이닉스의 이 본딩 장비를 납품하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라고 합니다. 벌써 1,000억 원치의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HBM 1위나 SK 하이닉스와 공급 계약을 맺었던 것만큼, 그리고 뭐 옛날 제품도 아니고 최신형 제품에 공급을 했어요. 앞으로 삼성전자나 그리고 마이크론에게도 충분히 그 기회가 열려 있는 거겠죠. HBM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반드시 이걸 만들 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장비 를 만드는 한미 반도체 역시도 매출의 성장에 기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는 굉장히 무서워요. 약간 떨어지는 기분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거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정말 좀 안 좋았었죠. 반도체가 불황이었으니까. 근데 바로 이번 연도부터 SK 하이닉스에 납품한 게 반영이 됐는지 다시 1,000억대로 돌아섰고, 확실하진 않지만 2025년에는 영업이익 2,000억대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재무 상태도 괜찮아요. 순이익률, ROE, 그러니까 40, 20대. 2019년에 8, 이때 반도체 조금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네, 이때를 제외하고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20대의 ROE를 또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꽤 이게 이익률이 많이 남는,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장비를 판매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괜찮은 기업인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떨어지면 좋겠다. 6만 원대로 떨어지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CXL입니다. 이제 CXL은 메모리 용량을 또 대폭 늘려줄 수 있는 디램에 속하는데요. 사실 기존의 DDR5, DDR4 이런 차세대 디램들도 인기를 받았지만, CXL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DDR5의 제품들이 조금 약간 시무룩하게 됐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 CXL 디램은 상용화 되기 전이에요.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고, 여기에서의 선두주자는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너무 큰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큰 손들이 코스피를 그렇게 움직이겠다고 마음을 안 먹었나 봐. 그러면 이제 막 삼성전자 가지고 이 지수를 좀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CXL이 간다고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기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근데 투자 수익률적인 면에서 아쉬운 게 있으니까 이 삼성전자와 같이 CXR을 개발을 할 때 또 참여했던 TA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HBM은 여전히 지금 개발을 하고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투심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만약에 이게 진짜 상용화가 시작되면 그 다음 턴으로 CXL이 더 큰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TAB는 사실 이제 패키징 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근데 이 CXL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 모듈을 TAB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CXL 제외하고도 기존에 있던 사업도 탄탄한 편이어가지고 괜찮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PCB의 수요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현대 반도체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과 맞닿아 있어서 이제 TAB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놀랐더라고요. 이익 대비 고평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CXL도 들어가고 패키징 기판도 늘어나면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다음은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에 대한 기업입니다. 말씀드렸던 그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정 중에 하나가 증착 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증착 공정이라는 것은 웨이퍼에 필요한 물질을 쌓으면서 정기적인 성질을 띠게 하는 건데, 이때 얼마나 얇고 얼마나 균일하게 또 눌렀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품질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만 주성 엔지니어링이더라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죽었고요. 네, 이번 연도와 내년에는 원래
이익을 좀 되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미세 공정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 더 집요한 기술이 요구되고 첨단 산업으로 갈수록 더 미세한 공정이 필요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을 미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OE도 좀 들쑥날쑥한 게 살짝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이익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살짝 이제 고 PR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 이 영업이익 곱하기 한 10배가 적정한 시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0억에 1조면은 뭐 적정 주가 내외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후공정입니다. 후공정 기업에서는 아마 많이들 예상을 하시다시피 리노공업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반도체가 이제 잘 되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 테스트를 할 때 필요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 리노공업입니다. 사실 뭐 ISC도 만들긴 하는데, 리노공업은 리노핀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이 사실 다 합니다. 리노공업에서. 근데 이걸 누군가 또 따라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독자적인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건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버핏 할아버지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미친 순이익률, 미친 ROE. 이게 순이익률이 사실 10 이상만 넘어가도 되게 이율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뭐 40, 37 이 정도 나왔으면은 도대체 하나를 얼마에 팔아먹고 있는 거야. 굉장히 이윤을 잘 남기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가 팔리든 안 팔리든 테스트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량의 소켓은 무조건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순 와중에도 1000억대의 이익을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시총이 많이 이제 평가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리노공업을 4년 넘게 봐온 결과 막 무섭게 치솟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천천히 가는 좀 엉덩이가 무거운 그런 곳 중에 하나거든요. 한 번씩은 이렇게 내리찍고 이거를 업앤다운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무서울 때 따라잡기보다도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진 않고 또 다 내려가진 않듯이, 좀 반도체 주식들이 좀 눌렸을 때 어디까지 좀 내려 한 여기 20만 원 좀 깨지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ROE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이 기업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반도체 각 분야마다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AI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런 AI가 앞으로 2030년이 됐을 때 지금보다 20배 더 성장할 거다라는 리포트가 우후죽순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돈이 되는 시장이잖아 하면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정말 막 투자를 하니까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도 막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2차 전지도 2030년까지 뭐 40배 성장할 거다, 이런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8년 만에 첫 2차 전지 기업들이 수출 적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들도 막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뭐 미래에는 친환경 차로 전환이 될 거고 2차 전지가 가진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튀어오르기도 하지만 이전만큼의 그런 파워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장기전으로 가면 2차 전지도 다시금 글로벌 경기가 좀 개선이 됐을 때 같이 좀 가는 모습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위태위태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눈치챌 수 있는 게 작년 한 7월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전기차의 선두주자가 누구예요? 테슬라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매출이 안 나온다 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뒤로 우리나라 SK온하고 포드하고 공장이 무기한 연기가 됐다. 그러니까 2차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생산 시설을 좀 중지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사실 힌트를 미리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가 생산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전기차 재료 그런 기업들이 성행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 반도체 기업도 막 너무나도 잘 나고 있지만 뭐 AMD, 뭐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서 뭔가를 중지, 연기, 뭐 파기 이런 게 나오면 그때가 도망갈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단순히 좋은 기업을 떠나서 사실 시장에 돈이 얼마나 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CPI가 생각보다 더 높게 나와가지고 국채 금리가 덜컹 했던 것처럼
시장이 좀 덜컹덜컹하는 순간에는 아무리 좋은 기업도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좋은 시기에, 평온한 시기에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반도체 기업들이 눌리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의 화두는 반도체고 AI고, 그런데 CPI나 아니면은 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쿵쿵 눌렸을 때 라면은 그때는 또 잡아도 되는, 오히려 찬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같이 파악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 저렴한 가격에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